독서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요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솜씨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남자 최고봉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제는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강릉에 위치한 애견 유치원을 찾아봤습니다. 영월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부터 시골 밥상까지 농촌 생활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영월에서 2달 살기에 도전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 그들의 농촌 생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요즘 며칠째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바짝 메마른 상태거든요. 네. 이게 강풍까지 불면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불씨 관리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경북 안동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가 어렵게 진화가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는요,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뭔가 이 산불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단 만큼 무엇보다도 산림 인근에서 흡연이나 이 농산물들을 소각하는 행위는 네. 반드시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또 계절별로 살펴보면요. 이 봄철에 산불 사고가 가장 많이 네.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하셔서 소중한 우리의 산림 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더 활기찬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활기찬 소식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간절한 지금입니다. 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중충하고 우울한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학교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에도 불구하고요,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조용하던 교실이 시끌벅적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초통을 지키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막춤에 아이들도 웃습니다. 어이 최고의 제주꾼 보름달이 형청 뜨는 추석이 떡 송편입니다. 아니, 선생님 수업이 정말 재밌는데요. 형 누나 언니 오빠나 동생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동생 2살짜리 동생도 있고 뭐 이런데 수업하다 보면은 와서 막 신기하니까 막 손 흔들고 리코더 연주하면 막 하지 말라고 막 못하게 막 있을 것 막고 같죠. 동생들이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뭐 문을 열고 부모님이 들어왔다가 수업하는 이제 막 영상이 나오니까 뭐 화면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센스 막 있으시죠? 이러면서 그러게요. 인사도 하고. 학생들은 없지만 늘 웃음이 넘치는 교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정과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아이들. 행복한 추억이 쌓여가는 학교로 가볼게요. 홍천 오한초등학교입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여전히 학교는 조용한데요. 아유, 언제쯤 이곳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학생들을 기다리는 책상이 외롭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온라인 넷, 수업으로 다섯, 바쁜 여섯, 최고봉 일곱, 선생님.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채연이 아침 먹었어요? 다정하시네요. 보름이 안녕. 동생 숙제 도와줬어요? 네, 우리 어제 음악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속도 차가 나서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하는데 동시에 하듯이 준비. 올라가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거 안 해도 6학년 돼요. 9명의 시작. 학생들을 매일 화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꽤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지는 듯 하는데요. 최고봉 선생님의 수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건 이제 그림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림책을 볼 나이는 지났지만요. 늘 하루 수업을요. 그림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림책 수업이요.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책과 함께 재미있는 말솜씨, 웃으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로 아이들도 정말 쉽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가르떠 송편입니다. 송편 백설기입니다. 백설기. 사실은 학교가 아직 등교 계약을 안 한 상태잖아요. 3월 초부터 매주 한 차례 학생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하고 그렇게 좀 준비가 된 상태였죠. 하양이 최고봉 선생님의 그림책 사랑은 남다른데요. 어린이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책. 글과 그림의 조화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데요. 그림책은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에다가 써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제가 그림책에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짧으면서도 느낌이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책이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부터, 다른 학교에 근무할 때부터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많이 했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주제로 그림책 이야기를 나눌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온 교사 최고봉입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도요, 그림책 선생님으로 유명한데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책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것만 봐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사실 싶어져요. 실시간 원격 수업 6시간은요, 등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집합 수업을 6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각 공간이 떨어져 있고 약간의 이 지연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1, 2초 정도 늦어지고 하루 6시간을 모두 다 최고의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얼마나 왜 힘드실까요?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준비 시간만 6시간, 7시간이 더 준비 걸려요. 시간만 이렇게 오래 그러다 걸리시네요.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뒤에서 보고 계셔서 제가 좀 낯뜨거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발적인 초과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죠, 아무래도. 대단하시죠. 자, 김단지 작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작가님. 자, 여러분, 김난지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 그림책 작가분들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김난지 작가님의 그림책을 읽고 또 궁금했던 것을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읽었던 책에 대한 얘기라서 그런지 정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이다랑기 누구지? 토끼 뭐 이런 책. 또 글쓰기의 직접 이렇게 읽어주시기도 흥미와 하고요.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쓰면 언젠가는 나를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친구들은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솔직하게 글을 쓰면 그 글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딱 하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쓴 글을 따라 쓴다고 한다든지 혹은 멋내서 쓰려고 하면 그 글은 많은 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김난지 작가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원격 작가의 만남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먹방 방송 진행자 최고봉입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실과 수업으로 한 끼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저마다 먹고 싶은 걸 다른 걸 선택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요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어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아이들이 선보입니다. 이게 신선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진행을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요리사처럼 활동할 수 있게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함께 얘기하면서 요리하다 보니 멋진 요리들이 완성이 또 되어 갑니다. 아이들의 솜씨가 대단해요. 즐거워 보이고요. 네. 아유, 이렇게 아이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부모님의 손도 덜 가고 또 학생들의 자립적인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질 것 같아서 오늘의 실과를 점심 한 끼 해결하기로 진짜 좋은 해봤습니다. 아이디어였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데 학교에서 함께 있으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요?
이 학생들의 웃음이 사라진 학교는 더 허전하고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바나나 차차에 맞춰서 막춤 준비! 이번에는요, 막춤으로 시작하는 체육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신나서 막춤을 이렇게 추죠. 대단하네요. 집에만 있을 아이들을 네. 위해서 마련된 즐거운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돋빨리! 아니,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잘해요. 원격 그러니까요. 수업이지만 이 호흡이 학생들은 느껴져요. 학생들이 느끼고 그래야 좀 본인들도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시범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 돼요. 대단하세요. 맞아요. 호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이 끝나고 어디 이런 거 바쁘게 가시는데요. 수업도 힘들 법도 하지만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죠? 바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찾아가서 간식과 책을 선물하는데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반가운데 맛있는 간식과 그림책 선물까지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만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요 아래 거는 동생한테.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줌으로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를 이제 하는 거 도와주셨고 이제 공부하는 거 도와주셨고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엄청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것도 다른 선생님은 잘 해주지도 않는데 책도 맨날 주시고 어우, 솔직해요. 네. 우리 박동호 학생.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아, 네, 진짜 선생님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선생님이 학생들 집집마다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이 산하라에 있는 스모기네도 매주 찾아가서 간식과 그림책을 나눠준다고 하네요. 간식도 갖다 주시고 그러시니까 힘드신데도 오실 때마다 많이 감사드려요. 아우, 예뻐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학교 다닐 때 기뻤다, 행복했다 라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공간만은 아니고 굉장히 즐겁고 나의 추억이 있는 공간, 언젠가 내 자식들도 이 공간에서 행복을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학교를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최고를 주고 싶은 최고봉 선생님. 힘든 시기지만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추억을 많이 쌓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힘내세요. 아니, 우리 선생님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네. 지어지더라고요. 네. 사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 아이들을 봐줘야 하는 부모님들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재미있고 웃음 넘치는 영상을 보다 보면 네.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우리 선생님은 조금 힘드시겠죠? 맞아요. 6시간이에요. 사실 아하. 짧다고 하면 짧지만 네. 길면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네. 6시간 동안 수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막춤도 추시고 아하. 같이 요리도 해서 먹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연씨 말대로 이게 하루 6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네. 이게 매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재미까지 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기 더해서 학생들에게 뭐 간식도 그리고 또 책 선물까지 직접 사비로 네. 해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성함이 최고봉이었는데 맞아요. 정말 뭐 딱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네. 최고의 선생님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사실 우리 선생님이요 어린 학창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억이 참 많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열정으로 수업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우, 최고봉 선생님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역시나 행운아들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미소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다음은 네. 강릉에서 온 소식인데 요즘 정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내 가족처럼 네. 생각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예.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심지어 보험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 친구들도 보면 함께 숙박업소도 가서 함께 아이들과 즐기도록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반려동물 전용
유치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사회화 적응 훈련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반려동물들이 이 애견 유치원에서 어떠한 수업들을 받는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 바로 유치원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질서와 예절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들도 유치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강아지 유치원, 그곳이 궁금합니다. 와, 이야, 강아지 진짜 제가 또 별명이 개통형이에요, 개통형. 와,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기가 애견 유치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어딜 가는데요? 네, 따라 오시면 알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라고요? 네네, 따라오세요. 저 이거 타면 돼요? 네, 이거 타시면 돼요. 아니, 어디 가는지 지금 안 알려주실 거죠, 일부러? 네, 지금 일단 늦어서 빨리 먼저 출발할게요. 이분이 좀 방송을 아는 분이에요. 일단 출발! 이유도 모른 채 일단 차에 탄 김기환 리포터. 강릉도심을 누비며 부지런히 달려갔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어린이들 네. 유치원 등하원 할 때 차로 태우러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들도 저희 게린이들도 네. 등원 차량 태우러 가고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강아지들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등하원 서비스가 네네네. 픽업 서비스가 있다고요?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일명 게린이 등원 대작전. 바쁜 출근 시간 강아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힘들 경우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차례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건네받아 차 안의 이동장에 쏙. 이렇게 아침마다 등원하는 강아지가 매일 30마리나 된다네요. 그럼 여기 지금 맡기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돼가요. 1년. 어떻습니까? 확실히 좀 맡기고 나서 좀 달라졌나요? 마음이 편해서 일하기가 한결 도움이죠. 오늘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쉬는데 평소에 아침에 픽업을 해주세요. 내가 출근하고 나서. 예. 전 좀 초보 강아지 엄마였는데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또 바쁜 엄마고 하다 보니까 못 챙겨주는데 오히려 가서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랑 원관 선생님 챙겨주고 친구들 만나서 노니까 미안하다기보다 그냥 마음은 더 편해요. 오히려. 근데 너무 늦게 데리러 가는 날에는 미안하죠. 자식 같으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을 나선 강아지들. 드디어 유치원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새로운 친구들은 언제나 환영이죠. 울타리를 넘어갈 기세로 점프하거나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환영 인사까지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사장님 정말 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애견 유치원인 건 알겠는데 뭘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화 훈련을 하는 곳인데 보통은 강아지들 분리불안증, 집에 물어뜯음이나 이런 행동을 이제 많이 하는데 분리불안증과 이제 사회성을 좀 기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한테 다가가는 방법, 강아지가 사람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행동들이 밖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보면은 손님들이 그냥 강아지도 안 데리고 그냥 맨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네네네. 이게 그냥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오픈이 된 공간인가요? 반려동물이 입장하는 데는 이제 제한이 있지만 저희한테 여기에 규칙을 조금 따라준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그 낯선 사람과의 어떤 이 교감을 통해서 그 과정 자체가 사회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견 유치원과 애견 카페를 겸하고 있는 이곳. 반려견을 기르지 않지만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이들에게 애견 카페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공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이미 있네요. 네. 강아지한테 밀렸어요. 잠깐만 형 좀 앉을게. 너는 좀 잠깐만 내려올래? 그래. 아우 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강아지는 우리 어머니 강아지 같고 이 친구는
우리 저기 감독님 강아지 같아. 예, 우리 감독님이 또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주 그냥 저기 편안하게. 침대같이 쇼파. 내 집 같은 편안함. 네. 아까 사실 이제 들어오시는 건 봤는데 손에 강아지가 없이 그냥 들어오시던데 예.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강아지를 못 키웠는데 여기 강아지 카페 와서 강아지들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아해. 왜 엄마가 못 키우게 해요? 맞지. 뭐 그런 그럴 것도 있고. 조금씩.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해요. 키우고 싶은데 여건이 예,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살면 힘들기도 하고 그죠? 어머님은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얘 따라서 왔다가 중독이 돼서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정도 오고. 예, 거의 그 정도 많이 와요. 오, 아니 와보니까 어떤 게 좀 제일 좋으세요?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아요. 힐링이 된다 그래야 되나? 뭐 강아지들 뭐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냥. 따님은 와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엄마는 그냥 좋다고 하시고. 강아지들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아해요. 약간 얼굴이 좀 강아지랑이네요. 그래요? 네. 개띠예요. 개띠예요? 아우 소장님 이번엔 저희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발미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미용 중요하죠. 이게 저도 강아지 키워서 알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고 맡기자니 좀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근데 오늘 모델이 되는 이 친구인가요? 비숑 아닙니까? 비숑? 맞습니다. 비숑 프리제라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요 무슨 저기 손뭉치 같아요. 손뭉치. 와 아니 샴푸를 좋은 거 쓰시나 봐. 제 털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머릿결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발 미용은 발 여기 사이사이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밑바닥만 사이사이를 만약에 파게 되면은 네네네. 강아지들이 따가워서 핥을 수가 있고 습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만 이렇게 살살 밀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컷인데 보통은 미용사세요? 예. 보통은 클리퍼 미용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잡고 당기고 밀고 들고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강아지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똑바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강아지 결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이컷을 원하고 하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이 미용을 끝나고 꼬리를 치면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할 때보다 우리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네, 스트레스도 덜 받고 피부도 이제 지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강아지들은 털이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애견 미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팁을 좀 배워봤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도 비숑 같은데 아까 방금 그 친구랑 로제랑은 다른 친구인 거죠? 예, 이 친구는 그 SNS에 파양 글이 올라와서 저희가 데리고 가서 지금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양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임보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친구는 태어나서 이제 케이지 안에서 계속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에 왔을 때 공격성도 조금 있었고 강아지가 분리불안처럼 계속 이제 왔다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털도 다 밀려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도 찾고 털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뽀뽀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파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유기견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 요즘 이제 펫펜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요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강아지를 분양을 받을 때 너무 예쁘다고 분양을 받지 말고 이제 나에 대한 환경,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분양이랑 견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키울 여건이 안 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애견 카페나 유치원도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자질은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 아닐까요? 책임감? 예,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소중한 행복을 전해주는 반려동물. 책임감을 갖고
가족처럼 변함없이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네, 보니까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을 했습니다. 네. 아주 색달랐는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처럼 친구도 사귀고 뭐 수업도 듣고 맞아요.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반려견이 네, 또 네.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음. 말이 정말 실감이 갔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유기견이 더 많아졌대요. 아하. 이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입양을 하기 시작했다면 신중한 결정과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키우기 시작했다 하면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 주위에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정말 많은 위로와 웃음을 주는 게 반려동물들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도 보는 내내 되게 흐뭇했습니다. 반려동물들의 귀여운 유치원 스토리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요즘입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등록만 해놓고 지금 2달 동안 중단된 상태인데 네. 그런 만큼 뭐 살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뭐 옷차림도 좀 얇아진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요. 맞아요. 저도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방구석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인 크리에이터 조재활통이 알려주는 홈트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울트라 건강교실 오늘의 의뢰인.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몸무게를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뢰인. 과연 그녀는 얼마나 살이 쪘길래 건강교실로 도움을 청한 걸까요? 코로나가 한 2월 말쯤에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한 달 좀 넘었는데 8kg에서 10kg? 만나자고 하기도 좀 미안하고 저도 안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집콕 생활에 성실한 최수아 씨.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먹고 잔다는 그녀. 그녀에게도 화려한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굴 턱선이 없어졌어요. V라인 얼굴을 자랑하던 최수아 씨. 결혼 전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데 과거 사진을 보니 더 걱정인데 과연 최수아 씨의 현재 몸무게는 72.2kg.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운동, 활력소, 율동이라도 그런 거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싶어요. 자, 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울트라 건강교실 호랑이 트레이너 조재알통이 직접 찾아갑니다. 조재알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으로 지금의 멋진 몸매를 가진 운동에 죽고 운동에 사는 남자. 각종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그의 채널 구독자는 22만여 명. 정말 대단하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집에서 운동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 해가지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운동 참교육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또 저를 이렇게 고급 인력을 여기까지 또 부르셔가지고 네. 왜 부르셨어요? MBC에서 MBC에서 그렇구나. 네, 네. 저희 집안 상관없이. 굉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머, 라면 종류가 빼곡하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평소 식습관을 알겠죠? 운동 시작 전에 왜 무릎을 꿇으셔요? 냉장고 검사 때문에? 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되고 딱 계란만 드시고. 일단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제 얼만큼 잘못된 상태인지 일단 왜 준비까지? 얘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올라가시면 돼. 야, 이 키가 좀 있으시니까 좀 키 대비해가지고 많이 나가요. 그렇게는 안 보이죠? 아니 정확하게 보여요. 70kg까지 안 아니,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정확하게. 그 이상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산소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네.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셔야 돼요. 결국엔 심박수를 많이 올려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준비는 없고 제가 동기부여를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좀 찌긴 졌는데 지금. 우와.
진짜 옳다. 자, 일단 집에서 다 있으실 거야, 이거는. 무조건 있어. 이거 없으면 잘못된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있을 거야, 진짜. 새 거예요. 네, 세제통. 네, 세제통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여기 2두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팔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팔꿈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꼭 얘만 써가지고. 다시 내려갈 때도 천천히 근육 오셔서. 자, 한번 해보실게요. 오케이, 시작. 오케이,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천천히요? 그렇지. 자, 3개.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 이거는 근육을 쓰고 있다는 거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천천히. 이제 먹었던 거, 반성의 시간. 4개. 4개. 먹을 때는 2개도 3개도 드시면서 이거는 왜 자꾸 줄이세요? 셋. 오케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안에 근육이 만져졌어요. 있어요? 네. 신기했어요. 팔 운동은 가슴과 어깨, 팔꿈치를 고정하고 이두가 완벽하게 조일 때까지 팔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한쪽 팔당 10개씩 양쪽 모두 5세트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지금 계속 이 상태셨나요? 아니죠. 사실 인생의 최고치에 지금 몸무게를 찍어. 원래는 몇 킬로? 61. 이건 이 바지요. 어디 뭐 구해오신? 아니 있는 건데 정말 안 들었네. 여기서 진짜 이거 다 입고 다녔어요. 자, 제가 이걸 입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싼 가격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요거 정도는 이제. 저 그냥 솔직히 그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예? 더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좀 욕심을 내고 싶어요. 아니, 저거 입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대고, 머리 대고, 천장 보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네. 편안하게 눕고 만세. 이 상태에서 발이랑 손이랑 이렇게 올리라고. 맞는 거야 돼. 네? 시작. 하나, 그렇지. 좋아하시는 거 누워서 하는 거. 시작. 후. 다리가 길어서 안 네. 돼. 일단 해보세요, 일단. 그렇지. 아우 배 아파. 복근에 바로 오죠. 이제 반성의 시간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반성의 시간. 소아 씨 오늘 복근 운동 제대로 하네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순간 화려했던 지난날 내 모습. 다시 되찾고 싶은 V라인과 S라인. 그때를 생각하며 그녀는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소아 씨 힘내요. 치킨과 족발과 오늘 또 드실 거예요? 네. 호랑이 트레이너 조제 알통도 그녀의 식욕 앞에선 길을 못 펴요. 그래도 운동합시다. 늘어난 뱃살을 위한 복근 운동, 발끝을 머리 쪽으로 최대한 당긴 뒤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천천히 고개를 내려주면서 10회씩 5번 반복하세요. 이번에는 점프 런지. 다리 교차하면서 이렇게.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좋아요. 근데 처음에 무리해서 앉다 보면은 무릎을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동 범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지. 상체 세우고. 오케이, 진주. 오케이, 좋아. 칭찬은 그녀를 운동하게 만들어요. 여자들. 계속. 총 5세트 해야 돼, 5세트. 그래, 이게 카메라 꺼져. 나도 집에 갈 수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집중하고. 나 MBC 안 볼 것 같아. 7, 8, 9. 빨리 안 끝내면 MBC 저도 안 보고. 12, 바로. 촬영이라고 대충 하는 신용만 할 줄 아셨죠? 열. 제가 무릎이 많이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화나려고 하네. 조제 알통보다 제작진이 더해. 5, 네. 2개. 잠시만. 무릎 꿇는 쉬운 여자 아닌데. 하나, 시작. 진짜 아프다. 시작. 하나, 둘, 셋. 탄력 있는 예쁜 다리를 위한 그녀의 열정. 몸에 힘을 주고 양무릎을 최대한 굽혀줍니다. 힘들어도 그녀가 웃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미니 스커트! 다시 미니 스커트를 입을 생각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은 그녀에겐 더는 물러날 곳이 없죠.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단단히 마음먹은 그녀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정말 멋져요. 소아 씨 좀 더 힘내세요. 파이팅! 오케이. 잠깐. 야,
포기할 법도 한데 정말 대단해요. 열정에 박수!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실 건가 어떠실 건가?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네. 혹시나 누가 알아볼 수도 있으니 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조금 들면서 이게 사실 운동이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이.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시작을 해보면 예? 습관을 들이면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습관이에요, 결국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울산에 계신 운동이 필요하신 의지박약 모든 분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운동이 절실해 용기 내서 신청했다는 최수아 씨? 몇 달 만에 처음 운동했다는데 어때요?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은 좋았어요. 다가오는 여름 반팔 입을 준비 되셨나요? 따라하면 팔뚝살 아웃, 설레는 반팔핏을 만들어줄 운동과 늘어만 가는 뱃살과의 이별은 물론 변비 해결, 혈액순환, 위장 기능에 좋은 복근 운동, 볼륨 있는 엉덩이, 탄탄하고 쭉 뻗은 하체를 위한 운동까지 배워봤는데요. 답답한 일상에 늘어만 가는 체중, 더 이상 방치는 금물.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체력은 물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 즐겨보세요. 계속해서 영월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슬로우시티 영월 김삿간면에 가면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귀농귀촌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텃밭을 직접 가꾸는 기회를 주거나 뭐 마을의 분위기나 경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시골 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냥 여행 삼아 오시는 게 아니라요. 2달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명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영월 2달 살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늘 마음 한편으로는 시골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막상 귀농귀촌 하려고 네네. 보면 막막하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 마을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영월 2달 살기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파릇파릇 아름답게 피어난 산과 들. 땅에 봄 기운이 내려앉은 어느 날 영월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엔 자연이 그린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여기 영월은 물이 너무 맑은 것 같아. 산도 좋긴 하지만 특히 물이 좋아서 다시. 너무 좋고 또 다음에 여기 옵시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이쪽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코로나 걱정도 없이 청정 지역에 와가지고 참 행복한 그 농촌 생활 체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 바쁜 도시 생활 벗어나가지고 이 참 아름다운 자연하고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일을 하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삶의 여유와 낭만을 찾아 영월 2달 살기에 도전한 사람들. 그들이 꿈꾸는 행복은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1년 12달 중에 2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뭔가 살을 열심히 한번 2달 동안 빼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한번 확 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마을에 찾아오신 분들은요, 이 2달이라는 시간을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가보시죠. 영월 김삿간면 예밀일리. 이곳에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한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여기 마을에 오니까는요,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 푸릇푸릇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뭔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을에 2달 동안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오셔 계시고요. 이제 귀농이랑 귀촌에 대한 이제 그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응모를 해갖고 이렇게 추천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오시게 됐고요.
인구도 많이 없고 농사일도 많이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한 가운데 오셔서 젊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일을 도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미리 농사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마을 주민들은 모자란 일손을 채울 수 있어서 좋고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부상조 아니겠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도시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농사일이 좀 서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농사일이라는 게 어렵다고 듣기는 했어도 보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는 처음에는 상당히 서툴렀어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점점 이제 숙달되고 이것도 약간 기술이 는다고 보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뭔가 그래도 남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사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농촌으로 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일하는 거 보고서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솔직히. 처음에 조금 서툴지만 생각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 아니 제가 진짜 지켜본 그 느낌이 많네요.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외집분들이 여기 오니까 참 이런 게 좋더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좋으세요? 도움이 시골에 일손이 부족한데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청에서 이런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연에서의 삶을 꿈꿔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귀농귀촌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2달 동안 마을에서 직접 부대 끼며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참 드세요. 아직은 새참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 오늘은 봄볕과 씨름하면서 차광막 설치하는 작업을 배웠는데요. 땀 흘리고 먹는 새참 맛은 역시 꿀맛입니다. 2달 동안 이렇게 같이 어쨌든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있으면은 정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저희들께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외국인들도 전부 다 집에 가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인력 시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농촌 일손을 돕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예비 귀농귀촌인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은퇴자들에게 이곳은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이자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배움터인데요. 우리 영월에 와서 만났는데 오시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포도 또는 포도주를 갖다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지역이 석회질 지역이라 가지고 그렇게 포도가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영월에 산수가 수려하고 또 예로부터 인심도 좋고 단종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데라서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도 좀 마음에 닿고 내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식용곤충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생겼습니다. 이 식용곤충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영월 이장님을 하셔서 이 동네 이장님을 하셔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와 감사합니다. 이미 이장님 계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도 굉장히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도시의 이 바쁜 생활을 잠시라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농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담소를 나눈 동안 우리 어머님들 한 번도 안 보이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점심시간 마을정보센터에서는 어머님들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시골 생활의 또 다른 묘미는 구수한 건강 밥상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거겠죠. 야, 이 귀농귀촌에서의 이 생활의
점심 메뉴는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오늘 점심 메뉴는 어탕국수입니다. 어탕국수인데 이 동강물 깨끗한 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걸 끓이고 야채도 넣고 하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식사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들 가운데 유난히 허물없어 보이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들 친해졌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들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하나요? 활동할 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경도 해주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 사오도 효자 사오고 우리 딸도 효자 사오고 그러죠. 이거 살아보니까 참 재밌네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2달 중에 중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완전 오늘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중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께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마이크가 이쪽으로 갑니다. 예, 2달 가까이 됐는데 진짜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안 나네요. 게다가 이제 남은 날이 더 적다는 게 이제 금방 이제 가야 된다는 게 벌써 아쉬움이 남고 우리 이제 나중에 다시 서로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다시 이어질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나는 막 얼른 가야지 집에 가야지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공기가 좋고 또 기침한 것도 다 난 거예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젊은 날의 낭만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서 다시 찾아오곤 하죠. 소년처럼 설렜던 2달 동안의 체험. 이들의 꿈과 낭만을 영월에서 함께 응원할게요. 여러분 진짜 풍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풍경 앞에서는요. 시 한 구절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영월의 살얼이랐다. 뭔가 딱 맞는 시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영월에서 보낸 이 2달간의 시간이 이분들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랄게요.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예밀 1, 2에 위치한 공동체 마을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사실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으로 여기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니까 그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본 분들이요. 영월 공동체 마을 1기라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또 지역 탐방의 농촌 체험, 또 영농 교육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귀농 귀촌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비 귀농 귀촌인들께서 보낸 영월에서 2달간의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씨 말씀대로 일기 참가자분 모두가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인생 2막의 이야기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삶이 바뀌기도 했고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도 하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 넘치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보내드릴게요. 한탄페이부터 강릉페이까지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출시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도 살리고 소비자 혜택도 풍성한 강원도 지역 화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계절, 봄을 맞아서 나만의 이색 취미를 즐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 줄 한 줄 섬세하게 엮어 만드는 라탄 공예와 손끝으로 아기자기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미니어처 공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수공예 매력 소개해드릴게요. 객석 대신 카메라 앞에 선 마술사부터 무대 대신 집에서 춤을 추는 댄서, 그리고 특별한 음악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까지 코로나19가 일상 속에 많은 것을 바꿔놓은 요즘,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방구석 예술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제철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봄나물입니다. 이 봄이 되면요,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봄나물을 캐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용석 씨 봄나물 좋아하세요? 뭔가 이게 향이 또 향긋하고 식욕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맛도 좋다 보니까 또 먹고 나면 건강도 이렇게 좋아지는 기분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봄나물을 산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지칭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채취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를 얻는다고 했는데, 무분별하게 채취하다가는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솔솔이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요, 식용나물로 오인을 해서 섭취를 하거나 또 식용나물을 잘못 조리해서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식용나물 중에서도 달래순 있고요, 두릅 있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소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전 지식, 야생식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분별한 채취는 반드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봄철 맞은 봄나물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한 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